자, 이제 부터 보면 이게 이제 뭐 제목을 우리한테 안 줬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익과 최한기라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학이 뭘로 하냐면 책으로 온 거야. 알겠지?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 지식을 책으로 이제 전달받았어.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사상의 변화.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그거 한 250년이잖아. 그치?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 중에서 천문이나 지리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의학은 미미했대. 알았지?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여기 이익,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많이 썼나봐. 자,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세 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분 정리할게.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대. 주제군징 얘기야 이거는. 자, 주제군징에는 당시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이거 없네, 그치? 근대 해부학 없어, 알았지? 생리학의 성과 없고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간관은 없어. 주제군징에는. 대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어. 어디에? 주제군징에. 알았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제군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양 걸로 왔지만 되게 옛날 게 있는 거야. 그치? 최근 게 아니라. 자,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자, 이제 그 이익은 요거를 일부를 채록하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다 뭐랬냐면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대. 그래서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자, 아담 샬은 뭐냐면은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 이런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하는 것은 인정. 그런데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신주 지각설을 고수했대. 요거 두 개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눴어. 아담 샬은 약간 두껍게, 그치? 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익이 했던 거는 요렇게 했어.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어. 사람들이 관심 별로 안 가졌다는 거지. 왜냐면은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안 느껴.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그러니까 유학자들도 서양 의학 관심 없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의원들도 서양 의학은 관심이 없는 거야. 자,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의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왜냐면 부족했고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그냥 서양의 해부학이 야기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세의 해부 지식이 있었으니까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체발부 수지부모인데, 그치? 절대 감히 상하게 하면 안 돼. 안 되니까 얘네들이 해부학을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해, 안 해? 무슨 저런 거를 해? 막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도, 그치? 국가에서도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어떤 해부학에 대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조정에서 반대하는, 금지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유학자들도 의원들도 서양의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던 중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최한기. 그러던 중에 이제
19세기 실학자 최양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럼 주제군징은 주류도 아니었지. 주제군징은 더 옛날 거가 담겨 있었잖아.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갈게. 자, 그래서 이분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가 있는 홉슨의 책을 접한 후 누가? 최양기가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대. 누가?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한 건 최양기가 그랬다라는 거야. 알았지? 인체에 대한 이전의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 어떤 거였냐면, 야, 해부학 해도 돼? 윤리적 문제 있잖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 이건 어디로 연결하냐면 아까 이렇게 윤리적 문제야. 이렇게 연결했어. 그 윤리적 문제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가 누구야? 최양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라는 거야. 이 정말 이제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양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 그럼 몸기계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 무조건 최양기로 연결하면 돼.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누가? 최양기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각은 일종의 기계로 파악한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 자, 이거 다시 또 홉슨의 저서니까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누가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이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가 되는 것이 외부 동력 이런 거 아니라 어떤 이런 지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는 거야. 누가? 최양기가. 알았지? 자, 그래서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해서 이해한 결과다. 그럼 너희들은 최양기는 신기라는 이 단어와 연결을 시켜야 돼. 알았지? 자,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계적 인과관계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다시 내가 좀 잠깐 정리를 하면 요거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최양기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려 그러잖아? 이걸 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 그래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홉슨이 뭘 했냐면은, 이건 홉슨으로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홉슨이 뭘 했냐면은 창조주와 같은, 근데 이분은 있잖아, 의료인이면서도 선교사였대. 그럼 하느님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한 소급이 되다니까 최초 원인은 어떤 하느님이야 또는 어떤 신이야 이렇게 갔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최양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왜냐면 유학자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그럼 이 사람 홉슨 따라서 갑자기 신이라는 존재를 딱 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그 신기를 신체 운동 원인으로 규정해서 신체 운동의 원인을 여기서 보면은 보라색에서, 그러니까 홉슨 같은 사람들은 운동의 최초 원인을 누구로 했냐면은 창조주로 잡았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런데 최양기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은 신체 운동의 원인을 신기라는 걸로 잡았다라는 거. 이거 신기. 알았지? 이런 신기로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대. 그래서 최양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전체 실론은 홉슨의 저서야. 알았지?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제 그림을 접했어. 이 신경제 그림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최양기는 이걸 접한 뒤에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어. 그래서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까지는 했어.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또 정리할게, 뇌가 운동이랑 지각까지 해 라고 한다는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누가? 관심을 기울인 거는 최양기야.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 불충분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이런 게 있네. 그런데 이건 약간 불충분하다 이렇게. 그래서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그건 누구였어? 홉슨이겠지. 지각작용과 기독교적인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고 했던 전체 실론의 견해를 누가 부정해. 누가 최한기는 그걸 부정해. 그치? 그래서 대신 심이 얘네는 그러니까 홉스는 야 창조주가 한 거야 이랬다라면 이 최한기는 심이 지각운동을 주관하는 거야 이런 심주 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을 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계속 영향을 줬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니야 자기의 이론을 펴냈어 이걸 생각하면 돼. 그렇지만 원래도 또 근데 우리나라에 심주지각설이라는 게 있긴 있었나 봐. 근데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또 수용한 건 아니야. 그대로 수용하진 않았어. 그러면 최한기만의 또 수용한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이론이 있겠지.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그럼 또 정리해야 돼 이거를. 잠깐만. 노란색 안 썼지. 이거는 이분이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은 했는데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이야. 달리 그가 누가 최한기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대. 심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최초의 그러니까 모든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한 신기 이것이 바로 심이다. 이렇게 정리됐죠. 그에 따르면 최한기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서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다. 뇌와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왜냐면 이 노란색의 기존의 심주지각선은 심장이잖아. 그럼 인체 기관이잖아. 그게 아니라 몸을 구성하긴 하는데 형체가 없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한기의 의견이야. 그래서 신기는 아까 신기 계속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할게. 아까 신기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신기. 최한기는 신기야. 알았지? 그 신기라는 것은 유동적인 막 왔다 갔다 달라지는 거야. 움직여. 자 이제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이 심. 알았지? 그러니까 이 신기에도 심이 있는 거야. 이 심장이랑 다르겠지?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여기로 갔다가 다른 때는 팔로 갔다가 뭐 가슴으로 갔다가 이러겠네. 그치? 더 특정 부분에 몰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생명활동과 지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는 그래서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경험 이전 자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했다. 요 부분을 알아두면 되겠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부분 질문하면 여기 비교해가지고 문제 풀면 돼. 자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우리한테 모두 필요한 거 아니야? 수험생들에게 이게 지각 내용의 종합과 합장 그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까지 하고 그런 작용에 적응해서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어. 우리한테 그럼 지금 우리 고3들에게 필요한 능력 그치? 자 최한기의 인체가는 서양 의학과 신기의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새로운 정립. 알겠지?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관계, 정합이라는 게 아마 정반합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거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어. 이렇게 그렇게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 완전 정리 잘 돼. 봐봐. 이제 여기서 색깔만 보면 이익은 이 아담샬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아담샬의 특징은 이런 거고 이익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진 않고 요런 부분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약간 윤리적인 문제나 조정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최한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홉슨의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색깔 구별을 그냥 해놨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볼 때 색깔 구분 못 하거든. 다 펜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굳이 설명할 때 색깔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다 다른 내용이라는 걸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돼. 알았지? 다 구분해가지고. 오케이.